친구들, 혹시 주변에 바람 피우는 사람 본 적 있어? 아니면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놓일까봐 걱정해 본 적은? 오늘 주제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3가지야. 근데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유전자에 새겨진 통제하기 어려운 본능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 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내가 위험에 놓이지는 않을지, 과장 없이 전부 파헤쳐 볼 테니 4분만 집중해봐. 관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야. 사람들은 보통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의지가 약하다, 욕정이 넘친다,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 근데 과학자들은 이런 행동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DNA, 유전자에 새겨진 경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밝혀냈어. 이건 마치 어떤 사람들은 더 쉽게 살찌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듯 어떤 사람들은 관계 만족이나 새로운 자극 추구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야. 섬뜩하지 않아? 유전자가 전부를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야. 환경, 성장 과정, 개인 의지가 훨씬 중요하지. 하지만 이런 유전적 소인이 있다면 특정 상황에서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자, 그럼 구체적인 특징들을 살펴볼게. 첫 번째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높은 추구 성향이야. 새로운 음식, 장소, 사람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 있지? 이런 사람들은 일상 관계에서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신선하고 짜릿한 경험을 끊임없이 갈망해. 뇌과학적으로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서 새로운 자극의 쾌감을 더 크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보다 예측 불가능하고 설레는 관계에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지. 두 번째, 낮은 공감 능력이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상대방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상대방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물론 모든 바람둥이가 공감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신의 욕구나 만족을 위해 상대방 슬픔이나 고통을 외면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 3번째 특징은 위험 감수 성향이 높다는 거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잖아. 근데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 걸렸을 때 관계가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자체를 즐기거나 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이건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심리일 수도 있는데 짜릿한 긴장감 속에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는 거지. 물론 이런 성향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야. 사업가나 새로운 도전의 용기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관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걸리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뛰어드는 거잖아. 자, 그럼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무조건 바람을 피운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유전자는 하나의 경향성일 뿐이고 개인의 의지와 선택이 훨씬 중요하거든. 하지만 만약 내 파트너나 나 자신이 이런 특징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관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지. 혹시 내 파트너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원하거나 내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한다면 이건 우리가 관계를 되돌아봐야 할 신호일 수 있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 첫 번째, 솔직한 대화가 필수야. 파트너가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면 관계 안에서 그걸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보거나 솔직하게 그 욕구가 어디서 오는지 이야기해보는 거지. 두 번째, 공감 능력 키우도록 노력해야 해. 상대방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해. 마지막으로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해.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선을 긋고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해. 결론적으로 바람 피우는 성향에는 유전적인 영향도 분명히 존재해. 하지만 그렇다고 운명론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아니야. 오히려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와 내 파트너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 파트너가 혹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지. 오늘도 제 이야기가 친구들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 안녕!